색다른 시선 특별기획 검찰을 말하다. 네, 저희 색다른 시선이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검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요. 자,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벌써 8번째 시간이 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장발장은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장발장은행이요? 예, 그리고 이 장발장은행과 관련된 것이 벌금이고 이 벌금의 실질적인 것을 전부 운영하는 게 검찰이고 검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발장은행. 아마 들으신 애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발장은행이 뭔지부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은 장발장은행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일정하게 경미한 범죄라든가 과실 범죄 이런 네.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보통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기소를 하고 네. 구약식이라고 합니다만 예. 법원에서도 보통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라든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으킨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벌금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수 없으니 예. 그 벌금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서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을 하죠. 예,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 또 네. 환영 유치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벌금을 빌려주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발장은행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장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이제 장발장이 이제 소설에서 보면은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이었나요? 예, 19년. 19년 형을 살고 나온 예.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예. 어떤 현실. 예.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상징적으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갖고 노역형에 처해지는데 예. 사실 또 이때 한때 그 문제가 됐던 게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너무 대비가 됐기 때문에 예. 장발장은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취지인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벌금형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자료를 쭉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전체 형사사건 5년 동안 연평균으로 하면 약 89만 건 정도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소가 된. 예, 그렇습니다. 기소된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기소된 사건이 1년에 약 90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엄청 많네요. 벌금형이 1년에 약 70만 건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8.14%인데요. 약 80% 정도가 실제 벌금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약식 기소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거의 그만큼 벌금형이 굉장히 중대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형벌이라고 생각할 때는 징역, 금고, 무슨 자격정지, 자기상실 이런 무거운 것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서민들이 접하고 있는 건 이런 벌금형이 대다수다. 그래서 이 벌금형이 잘못되면 고통받는 사람은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90만 건 중에서 70만 건 정도가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근데 벌금 낼 돈이 없어갖고 노역형에 처해진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나?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8,846명입니다. 잠깐만요. 1년에 38,000명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2015년도 16년에 4만 2천 명, 4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예요. 이게 저도 이게 2013년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법조인으로 이런 걸 모르고 지냈다가 그러니까 벌금 안 내면 당연히 감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 이후로는 법조인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럼 도대체 벌금이 얼마길래 못 내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거기에는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있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못 내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4만 명에 헤아리는데 1년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문명 국가인가, 야만 국가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정말 숨어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벌금형에서. 그러니까 뭐 부자들한테는 1,000만 원이 껌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무슨 뭐 국회에서 이중했다고 무슨 뭐 CJ 뭐 그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껌값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단돈 100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감옥으로 가라라고 하니 형벌이 불평등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형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유독 더 무겁고 고통스럽고 더구나 또 그거 안 내면 감옥까지 가야 되니까 잔인한 형벌로 변해버렸다. 참 그래서 이게 사연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은 정말 차고 넘쳐서 뭐 한 시간 동안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8살에 군대 갔다 온 대학생이 사실 굉장한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3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명문대학. 혼자 독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심야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임금을 안 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니까 노동청에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주유소 주인이 그 대학생을 절도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절도죄 고소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 주유소 가서 주유할 때 쿠폰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세차 쿠폰 이런 거. 근데 그 쿠폰을 안 받아간 손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밤에 심야에 근무를 하니까 유통기한 다 된 빵 같은 거 사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는데 이게 한 3만 원 정도 돼요. 그걸 절도죄로 걸었다고요? 절도죄로 걸었는데 이걸 벌금 100만 원으로 선고했어요.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아서 정말 아니 그러면 경찰, 검찰, 법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거꾸로 그 사람을 불러다 혼을 내고 용서해주고 거꾸로 임금 받게 해줘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학생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또 몸이 아팠어요 학생이. 뭐 발가락이 썩어가는 병을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지명수배당했다고 통지는 나오지 지명수배당했다고 하니까 일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발장은행을 알고 와서 물론 당연히 대여해줬죠. 가장 먼저 갚았어요. 이 학생.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할 수 있다. 그렇네요. 그리고 검찰은 도대체 뭐 했냐. 아니 뭐 그 우리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소 편의주의가 있으면 검사가 이런 거 용서해 준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 그 대학생의 경우는 정말 이게 절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여기도 솔직히 물음표가 찍혀야 되지만 뭐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죄를 저질렀다고 치죠. 벌금형 받은 사람이. 그럼 형편이 딱하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죄를 면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검찰 입장에서도 벌금형으로 가는 게 그나마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기소유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은 100번을 용서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영혼이 없는 겁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그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도 없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검사는 눈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고 준 겁니까? 막말로 복불복이에요. 훌륭한 검사 만나고 판사 만나면 어쩌다 구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통에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바꾸자라는 이야기로 장발장 은행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은 많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뭐 일수벌금제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근데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사실 저희들이 장발장 은행 하면서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일수벌금 일수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일수 찍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법률적으로는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그냥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벌금의 그 액수를 예.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나 그런 경제적 능력이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 액수를 달리 정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년에 1억 버는 사람하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예. 그러면 그 소득에 따라서 예. 벌금액을 예. 달리한다. 예.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 거의 다 실시하고 있는 나라고요. 예. 예컨대 뭐 옛날에 뭐 노키아 부사장이 오토바이 과속 운전했는데 네. 벌금을 1억 6천만 원을 매겼다.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예, 그런 해외토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그 축구 선수도 과속인 거 하다가 벌금이 뭐 억으로 나왔다고. 예, 해외 뉴스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은 일수벌금제를 하자. 그래서 이게 형벌의 크기가 똑같지 않다. 네.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고통스럽다, 이 벌금형이.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자 하는데 검찰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가 참으로 재밌는데요. 예.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을 실시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왜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재산이라든가 지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단히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 국세청하고 협조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하고 있지, 금융 실명제하고 있지, 의료보험 가입돼 있지, 각종 세금 내는 거 다 알 수 있지.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도 다 분류가 돼 있지. 이 수급권자만 받아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검찰은 귀찮은 거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걸 검찰이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반대는 안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대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못하게 하는 검찰의 그 태도가 일하기 싫다. 그게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을 말하대해서 변호사님이 일관되게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그 주된 게 바로 그 정치성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네요. 비인간적이다. 이거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애정, 배려, 존엄성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형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평등화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형벌을 평등하게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사실 이 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교도소에서 먹여 살리는 것도 큰 돈 들어갑니다. 아무 효과도 없어요. 맞아. 그렇죠.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사회봉사활동 넓게 인정해서 폭넓게 인정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에 4만 명이 돈이 없어서 감옥을 가야 된다는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손발 벗고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수벌금제 간단히 정리하면 똑같은 일에서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치죠. 근데 1년에 1억 버는 사람도 절도죄를 저질렀고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절도를 저질렀으면 지금 제도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벌금 100만 원인데 그게 아니라 1억 버는 사람한테는 벌금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는 그냥 100만 원이 되거나 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금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차등벌금제라고 하는 게 일수벌금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검찰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 편들어주는 거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벌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행태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해왔던 행태와 이 돈 없고 힘없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잣대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역장 안에서 보면 똑같은 노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당이 억이고 황제 노역 때 논란이 있다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당이 5만 원이고 똑같은 노역을 하는데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됐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 근데 왜 국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말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법률을 좀 정말로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고통받고 이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네.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많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요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버리면 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또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등벌금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대통령께서 그걸 해 주셔서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부조리한 현실을 대통령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걸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